네, 이번 거꾸로 교실은 저번에 배운 내용에 이어서 박규수와 최익현의 생각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교과서 내용은 어딘가요? 잠깐만요. 60쪽에서 61쪽이니까 꼭 교과서 내용 읽어보고 거꾸로 교실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저번 시간에 강화도 조약을 하면서 얼떨결에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게 됐어요.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개항을 하게 되죠. 그렇다면 왜 조선은 서양과의 교류를 반대했는가라는 거죠. 일단 왜 했는지를 살펴보아 하니 먼저 첫 번째로는 조선에 득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일단 그 서양 문물들은 하나같이 다 신기한 거였거든요. 근데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게 없었어요. 뭐 쌀이라든지 뭐 굉장히 그 새로울 것이 없는 물품들. 그러다 보니까 조선과 서양과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는 거죠. 왜? 저들은 우리한테 특별히 필요한 게 없는데 우리는 저들한테 필요한 게 많아요.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를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오겠죠.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서양과 교류를 틀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왜? 쟤네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은 또 우리가 특별히 필요한 건 아니에요. 사치품들인 게 많은 거죠. 조선에 득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또 이 득이 될 게 없다라는 걸 청나라나 일본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거든요.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영국과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죠. 일단 조선에 득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또 사회 질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? 서양에서 일단 교류를 자연스럽게 트기 위해서 종교적인 게 먼저 깔고 들어갑니다. 천주교죠. 그런데 그 신분의 평등 이런 것을 천주교에서 강조하잖아요. 하나님 밑에 다 평등하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의 양반들, 주도적인 계층들이 두려운 거예요. 저는 천주교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다 보면 백성들이 오히려 뭐 사회를 무너뜨릴 것이다. 그런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서양과의 교류를 반대했던 거죠. 자, 이때 대표적으로 그 개항을 주장했던 인물 박규수라는 분과 개항을 반대했던 인물 최익현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우리 의견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박규수 개항을 주장했던 사람이죠. 박규수의 입장을 한번 보면요. 일단 박규수라는 분이 그 개항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모티브가 됐던 게 뭐냐면은 바로 청나라의 현실입니다. 청나라가 이 당시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양 침략으로 이어졌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그 커다란 나라가 그 뭐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들한테 서양 나라들한테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. 서양 문물을 수용을 해야겠다.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저 큰 나라도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나라는 오죽하겠냐. 근데 뭐 무조건적으로 서양 문물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던 분은 아니고요. 그 나라의 안정과 그리고 서양과의 교류를 좀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나라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에 의한 공격을 물리치자. 뭐 강화도에서 있었던 신명의 병인양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. 그리고 서양이 교류를 요청하면 조약을 맺고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자.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자라는 얘기였죠. 약간 중도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에 반해서 최익현의 주장을 한번 보면요. 일단 그 광화문 앞에서 강화도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상소를 했었습니다. 강화도 조약 체결을 반대했어요. 나름대로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. 우리한테 불평등한 조약이란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. 이렇게 백성들의 생존과 직결된 물건들을 그 서양의 사치품과 교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
이건 아니다.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면 백성들의 그런 삶이 문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 사회 질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런데 결국 이 최익현이란 분은 어떻게 됐냐면요. 이렇게 광화문 앞에서 강화도 조약체결을 반대하다가 결국은 흑산도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. 유배가 뭔지 알죠? 귀양 갔다는 얘기예요. 귀양. 하지만 뭐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. 이후에 항일 의병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개항을 반대했지만 그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대했다라기보다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반대를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렇다면 개항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? 우리가 강화도 조약 체결하는 것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개항 뒤에 일단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항을 하지 못했잖아요. 주도적으로 개항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계속된 걸림돌이 됩니다. 일단 불평등 조약이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일본 상인에 의해서 쌀이 유출되기 시작했어요.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식이잖아요. 이게 유출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궁핍해졌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한번 그 일본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기 시작하자 지속적으로 침탈을 당하게 되죠. 이것은 뭐로 발전을 했냐? 바로 우리 백성들의 저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. 뭐 의병 활동이라든지 뭔가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백성들의 움직임이 일어났던 거죠. 자, 이렇게 개항 뒤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끝!